여러분들께서 미국에서 열심히 일해서요 자산을 쌓았습니다. 집도 사고 렌털 프로퍼티도 몇 채 사고요, 사업체도 운영하고요. 그런데 이 자산들이 전부 여러분 이름으로 되어 있다면 소송의 표적이 될 수 있겠죠. 미국에서는요 누군가가 소송을 걸기 전에요 가장 먼저 자산 조사를 한다는 거죠. 공개된 기록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된 자산이 많이 보이면 소송의 가치가 올라가고 안 보이면 가치가 떨어질 테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합법적으로 이 공개된 자료에서 내 자산을 보이지 않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매년 같은 세금을 반복해서 내고 계시나요? 은퇴 플래닝과 자산 관리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막막하신지요? 다가오는 5월 17일 일요일 저와 JC1의 전문가들이 뉴저지 포틀리에서 절세, 투자, 은퇴 전략 로드맵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성공적인 은퇴와 자산 관리를 위한 해답, 결국은 절세입니다. 그 원스톱 솔루션들을요 이제 미국 동부에서도 직접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장소는 하얏트 플레이스 포틀리이고요. 오후 1시 30분 시작입니다. 세미나 후에는 저와의 실시간 Q&A 세션도 함께 진행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일정과 신청 방법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에서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저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에서 소송의 90% 이상, 99% 이상은요 합의, 세틀먼트로 끝난다라고 하죠. 그래서 원고 측 변호사는요 가장 먼저 하는 계산이 이 세틀먼트 밸류를 따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은 이렇습니다. 세틀먼트 밸류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거창한 표현이지만 대단한 건 아니고요. 청구 금액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내가 이길 확률, 승소 확률을 이제 곱하겠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내가 그렇게 승소하기까지 드는 비용을 빼겠죠. 그리고 나서 이 결과에 대해 회수 가능성을 곱한다라고 보면 맞을 겁니다. 예컨대 10만 달러 청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길 확률이 70%예요. 그럼 이게 기대값이 7만 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는데 드는 비용이 2만 불이라고 쳐요. 그러면 5만 불, 회수 가능성이 또 여기서 100%라고 하면 세틀먼트 밸류는 5만 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원고 변호사가 아마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만약에 회수 가능성이 0에 가까우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10만 불을 청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승소 확률 70%예요. 그리고 비용이 2만 불 된다면 5만 불인데, 근데 이렇게 나온 어떤 가치에 대해서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0이라면 이건 말짱 꽝이잖아요. 그러면 세틀먼트 밸류가 0에 수렴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걸 진행할까요, 안 할까요? 돈을 받을 수 없으면 소송을 진행할 이유가 없겠죠. 그러니 이게 바로 자산을 보이지 않게 만드는 것에 있어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소송 자체를 억제할 수 있을 거잖아요. 좀 극단적이긴 한데 그래도 뜻이 통하게 하기 위해서 사례를 좀 단순화시킨 거라고 생각하시면 아마 공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이는 자산, 보이지 않는 자산을 한번 간단히 살펴볼게요. 내가 자산 조사를 한다고 쳐요. 그러면 보이는 건 뭘까요? 여러분들 이름으로 된 등기된 부동산, 어디 카운티건 간에 보이는 자산으로 봐야 되겠죠. 그리고 등록된 자동차 이런 것들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주정부 등록된 사업체도 해당이 되겠죠. 근데 보이지 않는 건 어떨까요? 은행 계좌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IRA 계좌, 401k 계좌, 생명보험, 세금 신고 내역 이런 것들은 공유되지 않습니다. 법원의 명령 없이는 볼 수 없다라는 거죠. 결국 이렇게 보면 내가 이 보이는 자산으로서는 부동산 그리고 사업체가 가장 크게 노출이 되는 자산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은 이 두 가지를 이제 내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게 만드는 게 핵심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실제 사례를 한번 놓고 비교해 볼게요. 어떤 사업장에서요 심각한 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복수의 당사자가 소송을 당했다고 칠게요. 그리고 이거는요 보험으로 전에 커버가 안 되는 대형 사건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관련 당사자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2명이 형제가 있었어요. 근데 형은요 미리 이런 자산 보호 전략을 해서요 공개된 기록에 본인이 소유한 자산이 안 보이게 했고요. 동생은 이 부동산 그리고 사업체 모두 본인 이름이었다라고 치죠.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적으로 형은요 보험금 한도 내에서 합의가 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동생은 3년 넘게 소송에 시달렸다는 거예요. 이거 역시도 이게 뜻이 통하게 하기 위해 사례를 좀 각색한 건데요. 왜 그럴까요? 원고 측에서 이 형한테는요 이게 추가로 어차피 소송을 해봐야 받아낼 게 안 보이니까 보험금 받고 끝낸 거라고 할 수 있겠죠. 단순한 얘기죠. 동생은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뭔가 뜯어먹을 게 있으니까 자산이 다 보이니까 보험금 이상으로 더 받아낼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보험으로 커버가 안 되는 상황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joint and several liability 이런 것까지 적용해서 전체 판결금을 이제 물리려고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형제의 실제 자산 규모는 비슷했음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굉장히 커질 수 있다. 그리고 그 차이를 가져온 이유는 뭐다? 자산이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였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사례를 봐서 보이지 않게 하는 게 굉장히 파워풀한 효과를 가져온다는 거를 공감하실 텐데, 그러면 자산별로 이걸 어떻게 하면 안 보이게 할 수 있겠느냐인데요. 첫 번째, 내가 살고 있는 집이요. 이거는요, 이름을 떼는 방법은 랜드 트러스티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아마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러면 등기부에는 트러스티의 이름만 나오고요. 여러분 이름은 사라진다라는 거죠. 또 트러스티를요, 일반 개인 신뢰할 만한 다른 사람은 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와이오밍 LLC를 씀으로써 소유자의 정보가 완전히 비공개되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또한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모기지가 있더라도요, 대출 회수 걱정 없고요. 양도세에 있어서 내 프린시플 레지던스에 대한 25만 불, 50만 불 비과세 혜택도 유지되고요. 그렇다는 거 또 말씀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요. 렌탈 프로퍼티 반드시 이 이름에서 분리해야 되는 건데, 왜? 내 개인 소유에서 분리해야 되는 이유는 렌탈 프로퍼티 문제가 생기면 이게 개인 이름이면 내가 소유한 자택까지도 위험해지고 내 다른 모든 자산들 리스크에 빠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것이 LLC에 이 렌탈 프로퍼티를 넣거나 아니면 앞서 얘기한 랜드 트러스트와 LLC의 이중 구조를 쓰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사업체의 경우는 어떨까요? 사업체의 경우요, LLC나 코퍼레이션의 멤버 또는 임원으로 등재가 되면 그 주의 세크리터리 오브 스테이트죠. 기록에 내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 사업체의 멤버를 개인이 아니라 와이오밍 LLC로 등록을 하면 이름이 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 그 사업체 멤버를 내가 직접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소유한 와이오밍 LLC, 꼭 와이오밍만 된다는 건 아니에요. 아무튼 대표적인 게 익명성을 보장해주는 그런 구조로서 와이오밍 LLC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소유하게 되면 이름이 사라진다라는 얘기죠. 물론 업종에 따라서는요, 예컨대 뭐 변호사, 회계사와 같은 면허 사업은요, 면허를 라이센스 받고 하는 사업은요, 이름이 반드시 공개돼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요. 역시 그런 것들 잘 감안해야겠죠. 그러니 면허 사업 자체보다는 그러한 비즈니스로부터 내가 일구어내는 그런 자산들을 소유하는 별도의 어떤 투자 자산을 분리해서 그 분리된 투자 자산을 관리하는, 그 소유하는 그런 자산을 앞서 말씀드린 그런 와이오밍 LLC와 같은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그런 구조를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거죠. 자, 뭐 마지막으로 자동차나 보트 뭐 이런 게 있는 경우는요, 실제로는 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으니까요. 이 소송에서 매력적인 자산은 아닙니다. 현금으로 산 수집품 같은 것들,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별도의 트러스트를 검토하시면 되겠다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이 한인 교민분들께서 고려해야 되는 것들 조금 더 챙겨볼게요. 특히 이제 첫 번째는요, 렌탈 프로퍼티 여러 채, 여러 주에 걸쳐서 개인 이름을 가지고 계신 분들 여전히 많이 보는데요. 나중에 이전하는 것보다 방금 말씀드린 이런 장점들을 봤을 때 처음부터 LLC 구조를 잡는 게 비용도 적고 깔끔하다. 그리고 가능하면 앞선 영상 그리고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린 이 랜드 트러스트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좋겠다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한국에서 자금을 가져와서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처음부터 이런 자산 보호 구조를 설계하는 게 좋겠다. 자금 출처 증빙이라던가 뭐 FBA, FATCA, 뭐 신고 의무, 또 엔터티 구조를 동시에 고려해야 되는 거니까요. 또 이게 나중에 바꾸면 세금 이슈가 생기고요, 비용이 또 훨씬 많이 들 수 있다라는 것들 감안해서 미리미리 하는 게 좋겠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주의해야 될 점은요, 이 사업체와 개인의 자산의 분리는 확실히 해야 된다. 이걸 전문 용어로는 이 piercing the corporate veil이라고 하는데요. LLC로 내가 운영해도 LLC와 개인 자산을 막 섞어가지고 무분별하게 관리 제대로 안 하면 corporate의 veil, corporate의 이 껍데기가 pierce, 뚫려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LLC의 보호막을 법원이 무시하게 되니까 구조를 만든 것만큼 제대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다른 얘기이긴 합니다만 이런 자산에 대한 프라이버시를 확보하는 그런 것들 진행하기 이전에 보험부터 확인하는 게 물론 중요하죠. 보험이 첫 번째 방어선이고요. 그리고 이제 보이지 않게 만드는 것 두 번째라는 거죠. 앞선 사례에서도 그랬잖아요. 사고가 났을 때 보험으로 커버가 되는 것, 그리고 커버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 프라이버시를 통해 내가 좀 더 어떤 혜택을 보자라는 그런 얘기였으니까요. 아까 형제 사례에서도요, 형이 보험금만으로 합의할 수 있었던 거는 자산이 안 보였기 때문인데 어쨌거나 보험금으로 합의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 보험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입니다. 자, 핵심은요, 보이지 않게 함으로써 내가 이러한 혜택을 확보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 영어로 security through obscurity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합법적인 툴을 통해서 남들이 찾아보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지, 자산을 어떤 정부 기관이나 어떤 이런 데서 숨기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탈세 당연히 아니고요. 세금 다 냅니다. 그리고 사기도 당연히 아닙니다. 공개 기록에서만 이름을 합법적으로 분리해서 내가 소송의 표적이 되지 않게 한다라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랜드 트러스트, 뭐 LLC 그리고 보험, 이 세 가지가 기본 도구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였습니다. 자산 보호, 내가 보이지 않도록 함으로써 내가 어떤 혜택을 확보하게 되는 방안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실무로 들어가면 훨씬 더 복잡한데요. 이 복잡한 얘기를 오늘 다 이렇게 하나하나 다루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떤 효과가 반감될 것 같아서 어떤 뼈대에 대한 얘기를 위주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해서요, 또 추가의 상담, 아마도 관심을 갖는 분들은 당연히 추가 상담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요, 아래 이제 들어가 있는 저희 이 연락처로 연락 주시는 거 바라고요. 또 댓글, 그리고 또 구독, 알림 설정 해서요, 다음에도 이런 정보 잘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여러 분들께서, 주변의 분들께도 이런 영상 잘 퍼져나갈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